자, 우리 앞에서 개항 이후의 경제적인 상황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침탈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봤어요. 근데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경제적 구국 운동, 나라를 구하기 위한 운동을 어떤 분야들에서 했었고 어떤 운동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차근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방공령 배웠던 거 기억나요? 방공령. 곡물이 유출되는 것을 막는 명령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조율 통상장정이라는 조약 내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직접 내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책의 262조에도 나와 있는데요. 일본이 우리나라 곡물을 참 많이 유출해 가요. 수입해 가요. 그러면서 쌀은 모자라지고 곡식 가격은 이제 쌀이 귀하니까 엄청 치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먹을 쌀도 없고 농민들은 쌀값 비싼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 관찰사들이 결단합니다. 방공령을 내리는. 그래서 함경도 관찰사, 황해도 관찰사가 방공령을 내려요. 조율 통상장정에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책에 한번 지도 볼까요? 책 262쪽 하단의 지도인데 여기 진한 색으로 표시된 데가 방공령을 내린 데예요. 선포된 거예요. 함경도, 황해도, 그리고 충청도까지 같이 내리기는 하네요. 참 힘들었던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방공령 내리는 거 가만히 볼까요? 가만히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일 통상장정에 보면 방공령을 내리려면 1개월 이전에 미리 통보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뭐 그런 규정 어겼다라고 뭐라고 하면서 방공령 이거 취소해라. 그리고 배상금 내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오히려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이 방공령 사태에 대해서 그 배상금을 지불하고 끝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또 있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 그런 쌀 유출에 대해서 막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 봤지만 일본 상인들 막 들어오지, 청나라 상인도 거기다 뛰어들지, 우리나라를 두고 상권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또 대처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권, 외국 상인들한테 뺏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상권 수호 지키는 수호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 나라 내가 지킨다라는 그런 의식인데 철시를 하게 됩니다. 이 철시는요, 그 상가 문을 닫는 거예요. 동맹해서. 우리 다, 그냥 닫아버릴 거다. 파업할 거다. 철시하는 거고요. 시전 상인들은 이런 단체를 조직을 해요. 황국중앙총상회라는 걸 조직해서 요구하는 거죠. 불법적인 이런 상업활동 중단해야 된다라는 걸 요구를 하는 거고요. 또 개개의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저항을 하면 힘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같이 힘을 합해서 큰 투자를 해서 상회사를 만들어요. 상인들이 상회사인 거죠. 그런 대표적인 회사가 대동상회, 장통회사 이런 상회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도 삼림, 철도, 광산 이런 거 이권 빼앗기는 거 봤어요. 앞에서. 그래서 그 이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 우리 앞에서 한 번씩 다 언급은 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단체가 두 개 있네요. 독립협회랑 보안회 있습니다. 독립협회가 특별히 굉장히 규탄했던 나라가 있어요. 네, 러시아인데요. 러시아가 우리나라한테서 갖고 가려는 여러 가지 이권들이 있었어요. 땅을 갖고 간다거나 은행을 만든다거나 광산 채굴한다거나 그런 거 다 저지시켜요. 참 대단한 단체였죠. 러시아가 그 부산 근처에 전령도라고 하는 그런 섬이 있거든요. 전령도를 빌린다라는 걸 조차한다라고 해요. 뭐 말이 빌린다는 거지 갖고 가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래서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 이거 요구를 이제 거절시키고요. 한러은행도 폐쇄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랑 독일이 요구하는 광산 채굴권 요구도 저지를 하게 돼요. 앞에서 한 번씩 독립협회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또 앞에서도 배웠지만 보안회 그리고 보안회 출신 사람들과 관리들이 함께 만든 농광회사. 농광회사가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를 성공시키죠.
그리고 직접 개간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국채보상운동에 선생님이 별표를 마구마구 엄청 해놨어요. 국채라는 거는 국가의 빚이라는 의미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 용어 들어봤을까 싶은데 채권자, 채무자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그 빚 할 때의 채거든요. 국가의 빚을 보상하자, 갚자라는 운동인데 무슨 갑자기 국가에 빚이 생겼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생기게 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 안에서 여러 가지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한 시설들 막 갖춰요. 철도 막 깔고 뭐 도로 깔고 뭐 병원 만들고 뭐 그런 거의 대부분은 이제 일본인들을 위한 것이었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사업들 화폐 정리 사업 하면서 돈을 엄청 들여와요. 그걸 차관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빚을 들여온 거죠. 일본이 이렇게 차관을 많이 들여오게 되면서 얼만큼의 빚이 쌓이게 되냐면 1,300만 원이에요. 1,300만 원. 1,300만 원 하면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 대한제국의 1년 예산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었다라고 해요. 선생님이 찾아봤어요. 그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1년 국회 예산이 얼만지 뭐 세입 으로 이제 계산을 하겠죠. 세금 거둔 거. 선생님이 분명히 몇 년 전에 봤을 때는 한 300조 가까이 됐던 걸로 봤어요. 300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지금 2020년 국회 예산이 500조가 가까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엄청 그런 예산 규모가 엄청 커진 건데 그거를 무슨 수로 갚겠어요. 500조를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는 이상. 경제적 예속 상태에 빠지면 안 되겠다. 우리가 여기서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나야 일본의 어떤 예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이거 자발적으로 생긴 운동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대구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십시일반에서 모으고 모으면 갚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상돈이라는 그런 분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금주하고요. 담배 끊고요. 그리고 여자들은 막 비녀와 막 가락지 내놓고 이렇게 합니다. 담배값이 얼마 하는지 모르죠. 선생님도 몰라요. 모르는데 만약에 한 값이 10,000원이다라고 친다면 진짜 골초들은 하루에 한 값씩 필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 그거 다 모으는 거죠. 그런 돈을 모으고 또 이런 운동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언론사들이 참여를 해요. 대표적인 언론사가 우리 아마 뒤에서 배우겠지만 그때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신문 대한매일신보에서 막 광고 내주고 홍보하면서 확산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돈 많이 모였을 거예요. 아마 지금이랑 비교한다면 현대의 IMF 사태 일어났을 때 금모으기 운동? 금모으기 운동에 정말 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뭐 정말 한다면 한다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거 현대사 배울 때 아마 금모으기 운동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이 또 이거 가만히 안 둬요. 일본 다 사상권권 반대를 하는데, 일제가 탄압을 하죠. 이거를 담당했던 지도자였던 양기탁이 이거 공금 횡령하지 않았냐라는 누명 막 씌우고 온갖 방해를 하면서 국채보상 운동도 중단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통감부가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채보상 운동은 1907년에 시작이 된 건데요. 어쨌든 이것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이렇게 위기를 겪었었고 그런데 이렇게 또 경제적 구구 운동이 각 분야에서도 활발했었다라는 걸 기억을 하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